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해서 또다시 노골적인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세 분과 함께요. 이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얘기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사태를 겪고 나니까 이 얘기가 그냥 허투루 들리진 않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We need Greenl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and Denmark is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 can tell you. For the United States to secure the Arctic region, to protect and defend NATO and NATO interests, obviously Greenland should be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so that's a conversation that we're going to have as a country. That's a process we're going to have as a community of nations.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미군 투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가림 교수님, 먼저요. 몇 년 전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이곳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냐. 결국엔 중국하고 히토류거든요. 네,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겁니다. 예.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고 또 북극을 연결하는 그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린란드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P2P이라는 우주 그 전략 사령부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그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북극을 경유해 가지고서 미국을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 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에 우주 기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린란드가 히토류가 엄청나게 많이 네. 묻혀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선 중국과의 그 무역 분쟁에서 히토류와 관계된 내용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히토류라는 것이 전자제품, 첨단, 그리고 국방 산업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그간 개발을 잘 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지금 중국에 넘겨줬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히토류 확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항로의 개척입니다.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선 지금 북극해가 계속 녹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북극해 항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종의 악의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 국가가 그 지역을 장악한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겠죠. 그리고 네. 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물류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경제의 어떤 장을 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북극해 그리고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사가 트럼프 1기 때서부터 나왔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이유하고 거의 흡사하죠. 중국과 히토류라는 자원입니다. 그러면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무력으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나토가 깨질 수도 있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qaatigissallugu nunarput Venezuelamut sanillersuunneqarnera taanna pissuissamisoortutut isiingilaqa misissui fingaangut aamma qulaaya fingaangut taana soorunami aammaannakkuinga. Hvis USA vælger at angribe et andet NATO-land militært, så hører alting op, altså inklusiv vores. Zu Grönland kann ich nur sagen, Grönland ist genauso wie die Färöer Bestandteil des dänischen Königreiches und da Dänemark der NATO angehört, wird auch Grönland prinzipiell von der NATO zu verteidigen sein. 그런데 정 교수님, 베네수엘라하고 그린란드는 차이가 커요. 네, 베네수엘라는 차이가 적국이라고 큽니다. 볼 수가 있지만 네. 그린란드, 덴마크랑 그린란드 동맹국이거든요. 네, 여기에 맞습니다. 과연 미군을 강제로 투입할 수 있느냐? 사실 성격도 차이가 나고 내용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베네수엘라 사건을 얘기했을 때는 마약, 그리고 석유, 그리고 서방부에 대한 중국의 진출을 견제의 어떤 수단, 그리고 목적으로 삼았는데 예.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인 요충, 그리고 자원,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항로라는 측면에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점령을 한다는 사실은 사실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백악관 관계자들과 미국의 최고사령관이 그 얘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또 베네수엘라 사건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예. 상황은 제가 봤을 땐 전개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 전개되지 않을 근거는
나토라는 동맹이 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의 멤버였던 미국이 지금 나토 국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대한 소련의 공세 그리고 무력 침략과도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동맹의 어떤 와해라는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제적인 비난을 과연 미국이 감수할 수 있는가. 그렇죠. 또한 예. 이러하게 큰 그린란드를 개발함으로 해서 히토류 그리고 전략적인 기지를 확보할 때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1,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미국 내 반대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특별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선 그린란드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린란드를 점령한다든가 하는 비용을 허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러한 종종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행사는 사실 미국에서는 힘들 것이다. 이거는 베네수엘라와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허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 특유의 허세다. 정광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교수님 앞에서 뭐 천자문 읽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미국의 국내 정치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무모한 군사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예. 당장 중간 선거가 있고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뭐 그런 사례들도 좀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푸틴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의 정도보다 100배는 더 큰 권력을 갖고 있고요. 인근 지역에 특히 돈바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영토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뭐 어떤 일정의 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영토예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지. 지금 미국이 유럽과 이 나토 동맹을 해온 지가 80년 거의 돼갑니다. 이걸 깨가면서 어떻게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큰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부터 줄여가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린란드 지금 사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포를 놓고 그러니까 이러지 않도록 잘 거래를 해서 그린란드를 우리 미국에 파는 게 어떠냐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부도 매입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남의 나라 땅을 사온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막 압박을 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사실 더 위험하다고 할까? 이거는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던 그 작전을 아주 칭송을 하면서요. 마두로 전 대통령을 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 was an amazing military feat that took place yesterday. Think of it, an amazing military. You know, people are saying it goes down with one of the most incredible. It was so complex. Think of it, nobody was killed, and on the other side, a lot of people were killed. Unfortunately, I say that, soldiers. Cubans, mostly Cubans, but many, many killed. And they've been after this guy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And, you know, he's a violent guy. He gets up there and he tries to imitate my dance a little bit. But he's a violent guy, and he's killed millions of people. Guerra loca. Listen to me. Yes, peace. Peace forever. 트럼프 대통령이 왜 춤 얘기를 하냐면 저 춤추는 장면을 보고 체포하러 들어갔다는 명령을 내렸다는 해석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관님 교수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 모습을 봤을 때 이거 그 전에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계속 압박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춤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을까요? 글쎄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사실 춤 때문에 베네수엘라 침공했다라는 거는 뭐 인과성으로 봤을 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기 동안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고 결국 이 재임 2기에서 그걸 실행에 옮겼는데요. 실행에 옮기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훈련과 그리고 전략적인 준비를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법에서 현상금이 걸려 있는 마두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오는 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약과 관계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그 석유 국유화로 인해 가지고선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고 응징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서방구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미국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데 예. 단순하게 그 YMCA라는 춤 하나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 화면에서도 violent guy라고 폭력적인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2번이나 연속 강조를 해왔는데요. 바로 그 측면에서 아마 미국 내에서는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린란드에서 그런 상황은 정당성, 명분, 합리성, 목적성 뭐 다 구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기소가 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쪽은 쿠바, 콜롬비아. 만약에 미군이 또 한 번 들어간다고 하면 그 나라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여요. 그렇죠. 이제 미국은 사실은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도 뭐 영토 확장에 대한 의혹을 굉장히 이제 세게 드러냈거든요. 미국의 주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예. 캐나다 총리부터 국민들까지 나서가지고 뭐 반미 시위를 할 정도로 예. 미국의 욕심이 지금 끝이 없는데 지금 그린란드에 대해서 무력 침공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할게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그럼 그린란드를 가지려면 그린란드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2의 제3의 장소에서 무력 시위를 계속하는 거. 이게 실제로는 무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돈 주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걱정되는 나라들, 쿠바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뭐 마약이나 미국과 그 대치하고 있는 국가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그린란드나 캐나다에서의 어떤 그 협상의 우위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위 본보기로 공습을 당할 가능성 이 예.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물론 뭐 전면적인 그 점령전의 형태는 아니겠지만 뭐 지도부가 날아간다던가 폭격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가 굉장히 휘청일 수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한 폭격 이런 걸로 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뭐 쿠바나 콜롬비아 쪽으로 해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뭐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좀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적고요. 덴마크의 자치령에 있기 때문에 우선 자치 그리고 독립에 대한 투표를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 독립을 하고 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는 미끼를 가지고 매입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작용할 수는 있는데 그 가능성은 저는 사실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죠. 네, 뭐 반대 아직까지는 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자기의 땅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어떤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서 그린란드인들한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금 불안감을 드러내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중간선거 11월인가요?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내가 지게 되면 또 탄핵 소추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마두로 전 대통령을 잡아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바닥이었는데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보수 지지자들 결집하자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느 선거나 현직 대통령으로서 매우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엔 중간 선거가 특히 더 중요하죠. 지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전국 안정이 돼야지 전국 불안감이 증폭되면 미국 경제 다 어려워진다. 예.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외 정책 이런 것들도 다 어그러지게 되니까 본인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해달라라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미국이 그동안 역대 대통령 4명이 탄핵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2명이 실제 탄핵으로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미국에서는 4명이 탄핵이 됐지만 1명도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현직 대통령직을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원도 하원에서는 이제 과반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는데 상원에서의 영향력이 지금 트럼프가 탄핵을 예.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함으로써 중간 선거에 보수 지지자들 더 나와서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해달라라는 메시지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권하고 오버랩되는데 그린란드 이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 마가에서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들어주고 행동함으로써 지지층이 오르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지금 외부에서의 국제적인 분쟁의 유발 이것이 결국은 국내 정치용 아니냐라고 하는 예. 물론 뭐 국익이 없으면 그것도 안 하겠지만 국익의 추구와 더불어서 국내 정치의 실질적인 어떤 그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그런 행동이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의회 승인 받지 않은 문제라든지 예. 또 국제 분쟁 유발에 대한 부담감도 비판이 있고 나오죠. 그리고 사실은 앱스타인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쌍무처처지. 예, 공화당 예. 내부에서 자료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의 어떤 외부와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벌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쉽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이고 지금 그 소위 관세를 통한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물가 문제라든지 앱스타인 자료집 문제라든지 이런 게 공화당 내부에서 이제 꺼낼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외국에서의 그런 그 베네수엘라 공격이나 미국의 어떤 또는 그린란드와의 갈등 뭐 이런 군사적인 뭐 언급 이런 것들이 이 실제로는 공화당 내부의 그런 다른 목소리를 입을 닫게 만드는 예.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예. 이제 내부적인 논란들도 있게 생겼죠. 알겠습니다.